보겠습니다. 원래가 그렇잖아. 2차 방정식은 쉬운. 2차 방정식의 응용. 원래 뒤에가 응용, 활용 이런 게 붙은 게 그죠? 그런 게 조금 어려워요. 그죠?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5단원 제목 한번 또 쓰고 싶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응용이에요. 응용.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조금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a가 0이 아닐 때에 이런 상황을 우리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근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치? 인수분해를 하던지 아니면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치? 보통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 요 근호안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 뭐 판별식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버리면 2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일 순 없잖아. 두 개인데 같은 두 개가 나온다는 거. 똑같은 값이 두 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중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얘가 0보다 작으면 근호 안에,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 음수가 나오면 뭐야? 허수죠, 허수.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때 근을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라는 건 사실 내가 근을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간단한 계산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일지, 실근일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일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판별식이라고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를 공부했고, 그 다음 또 어떤 얘기했냐면, 이때 x값 두 근을 하나씩 이름을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지어주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x를 구해서 직접 더하거나 직접 곱하지 않아도 개수들만 가지고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사실상 요 개수에 부호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반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한 얘기를 왜 또 하시나요? 오늘 좀 연결이 좀 돼요. 왜냐면 지난주에 2차 방정식이고 오늘은 그 녀석을 응용하는 거니까. 그죠? 연결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합이 나오고 곱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합이 그래요. 아무거나 해봅시다. 10이래요. 이렇게. 곱이 합이 10이고 곱이 24래요. 이렇게. 근데 요거 가지고 거꾸로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겠어요? 그쵸? 어떻게 하면 될까? 해볼게요. x제곱 합은 부호가 반대였잖아. 그 마이너스 10x. 아니, 왜냐면 거꾸로 버전이라고 생각해. 우리 지금 일단 개수를 내가 1로 두고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0 돼야 되잖아요. 합은 10, 곱은 얼마 되겠어요? 그렇지. 24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3입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요 식에다 뭐만 곱해주면 되겠어?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거꾸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차피 합은 부호가 반대고 곱은 부호가 그대로니 합은 부호 반대로 써주시고 x, 곱은 그대로 써주신 다음에 2차 항의 개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만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 그렇게 이거 어렵다라고 해야 되나? 자,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일 때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 루트 안에가 양수면 이제 실근으로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느냐. A, B, C가 이 조건이 있어야 돼. 루트가 들어있으면 안 돼.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은요. 여기 안에가 만약에 루트를 벗겨져 나오지 않고 어떤 루트가 들어있는 근이 된다면 켤레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한 근 알파가 만약에 A 플러스 B 책에 있는 걸로 써줄게. 루트 n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다. A, B, C가 유리수인데 나 이렇게 쓸게. 한 근 알파를 n 플러스 n 루트 k다. 이렇게 놓을게요. 괜찮아요? n 플러스 n 루트 k다. 요런 형태가 하나의 근이라면 나머지 하나 근은 그치 m 마이너스 n 루트 k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ABC가 유리수니까 그치 여기 안에가 어차피 양수가 나올 거고 근이 세트로 나올 거니까 플러스 근이 하나 나왔으면 당연히 어떤 근도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조건이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ABC가 반드시 뭐일 때? 유리수일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어서 만약에 개수에 루트가 들어가 버리면 꼭 켤레근이 아닐 수도 있거든. 아니면 근이 하나가 루트 5고 하나가 1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켤레근의 성질,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근일 때 반드시 이 가운데 부호를 반대로 한 짝꿍 근이 근으로 존재하려면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서요. ABC가 실수다. 그러니까 개수에 I 같은 허수가 들어있지 않는 거지. 이럴 때 한 근이 n-ni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역시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루트 안에가 음수였다는 얘기거든. 그럼 플러스 i만 있겠어? 아니지. 그렇지. 나머지 한 근이 얼마다? m 플러스 ni다. 이런 식으로 켤레근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는 게 예쁘겠네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요 내용을 일단 공부한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한번 지울게. 뭔가 이제 문제가 근에 대한 정보를 자꾸 줍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개념 정리도 해놨는데 약간 이제 이 식에다가 개수에다가 미지수 같은 걸 심어놓고 조건을 주는 거야. 원래 수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학은 조건을 막 제시하고요. 그 조건을 가지고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내가 식을 만들고 연립도 해보고 대입도 해보고 조건들을 잘 끌어내서 성질들을 잘 끌어내서 얘를 잘 요리조리해서 정답을 구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정식의 개수의 미지수를 딱 넣어놓고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근이 양수일 때 뭔가 미지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두 근이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면 아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데 요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무조건 0보다 크게끔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식을 세워야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조금 이해를 하고 약간 암기를 하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해볼게 일단. 자, 일단 여러분이 두 근이 그러니까 우리가 양수다, 음수다, 0보다 커, 작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이 근이 실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수는 대소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i가 i보다 크다 그 짓이야. 허수는 대소관계를 따지지 않아. 그러니 두 근이 양수라는 건 0보다 크다라는 건데 그 조건만 가지고도 얘가 분명히 요 2차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서로 다른 두라는 말이 없어. 그럼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서로 다른이 아니라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으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1번 조건을 만족하면 실근일 거야. 이 2차 방정식은 분명 실근일 거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야? 둘 다 양수였으면 좋겠다 그랬지? 어떤 걸 확인하면 좋을까? 맞아요. 두 번째, 두 근의 합.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이 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커져야 되겠죠. 예, 합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만으로 알파 베타가 양수입니다를 픽스할 수 있으면 이 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7 마이너스 2 이런 거 더하면 양수잖아. 근데 이거 둘 다 양수 아니잖아. 그렇지, 문제가 생겨. 1번, 2번 조건만 만족한다고 해서 두근이 양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도 살펴봐야 되느냐? 세 번째, 곱을 살펴봅니다. 두근을 곱한 아이가 0보다 어떠면? 크면 이제 빼박이야. 잘 봐. 1, 2, 3번을 다 만족하잖아? 그러면 실근이어야 되죠. 더한 게 양수인데 곱한 것도 양수라는 건 이거 곱한 게 양수라는 건 부호가 같다는 거잖아. 부호가 같은데 더해서 양수면 양양일 수밖에 없는 거지. 선생님 말 맞아? 그래서 1, 2, 3번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됐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응용 버전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자, 서로 다른 두근이 음수다. 자, 서로 다른 두근이 음수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조건들을 살펴보면 될까? 그치, 첫 번째, 아니 어쨌든 음수라는 자체가 실수인 근이라는 거예요. 그죠? 판별식 D가 0보다, 여기는 엄연히 서로 다르다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음수니까 더한 것도 음수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근데 이렇게만 두면 아니 마이너스 10이랑 1을 더해도 마이너스 9 음수라니까? 근데 둘 다 음수 아니잖아. 뭐까지도 살펴봐야지 완벽해진다. 그렇지. 곱한 아이는 또 음수 하지 말고 양수 돼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돼야 되니까. 맞아요? 요렇게 식을 세워서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근의 부호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를 이용한다? 판별식과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뭐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두근이 서로 그럼 선생님 다른 부호면은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건 뭐야?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걸 따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로 다른 만 없으니까 합은 그 절대값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마이너스 7, 1 이러면 마육이 될 수도 있고 10, 마일 이러면 9 양수가 될 수도 있고 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곱한 아이는 뭐가 될까? 음수가 되겠지. 원래는 이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는데 여러분 훨씬 얘가 좁은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공통범위를 구해봤자 요 녀석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계산을 덜 하면 좋은 거잖아.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요. 얘만 조사하시면 돼요. 두근의 곱이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그렇지. 서로 어떤 부호가 되더라? 다른 부호가 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문제로 한번 가볼까? 문제로 가볼까? 열심히 잘 듣고 있나요? 자, 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박사님 수업을 하면 막 옛날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막 댓글창에 보니까 축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 대칭 축에 대한 얘기. 기다리세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두 근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서로 다른 부호냐 이렇게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기입니다. 축 조금만 기다리세요. 준비해놨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1번 갑니다. 후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1-AX 그 다음 플러스 B-3은 0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죠? 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랬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근데 물결 쳐 어디에? 유리수 AB의 물결.
유리수 AB의 물결. 이 AB가 다 유리수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개수들이 다 유리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개수가 다 유리수다. 그럼 다른 근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뭐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로 A, B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 자, 두 근의 합이 얼마 되나요? 두 근을 더하면 얼마? 4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A 마이너스 1 되네요. A는 바로 나와요. 얼마? 5 이렇게 된다. 괜찮아요? 자, 두 근의 곱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볼게요. 얼마예요? 1 얼마 되나요? 근과 개수의 관계 B 마이너스 3. B는 얼마 돼요? 4. 어머나 쉽게 구해버렸네.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유리수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유리수여야지만 켤레근을 갖는다고. 만약에 얘네들이 유리수가 아니고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꼭 켤레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켤레근이 들어있는 조건을 살펴보는 거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후 플러스 b 플러스 2는 0. 에 한 근이 1 마이너스 i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a, b에 i 같은 허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복소수 범위라고 하죠. 그렇게 나타나 있으면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 a, b가 다 뭐라 그랬어? 실수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이 얼마 되겠어요? 1 플러스 i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갑니다. 두 근의 합 1 마이너스 i 더하기 1 플러스 i는 마이너스 a분의 b 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a는 얼마 돼요? 그렇지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두 근의 곱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1 마이너스 i 제곱 i 제곱은 플러스 1 되겠죠. 이 가 뭐 돼야 돼요? b 플러스 2. b는 얼마 돼야 돼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허수 싫어. 아이 이 정도까지만 하세요. 막 허수를 집중적으로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받아들여 주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막 허수에 대해서 또 1시간을 잡아 설명하기에는 조금 아깝다. 이 정도 허수 루트 마이너스 1 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죠. 2번 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까? 2번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a-2x 플러스 a 플러스 1 오늘 야 솔직히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설명한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도 그래요. 너무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 막 3시간 전에 있었던 일도 이해가 안 가면 병원을 가야 되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반복을 하면 된다. 자 가요.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하는 0이 자 물결.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물결. 됐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 지금 근의 부호가 정해졌잖아. 그럼 뭘 확인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두 근의 합. 세 번째, 두 근의 곱. 양수라니까. 요거만 만족하면 됩니다. 아니, 두 근이 양수라는데 내가 축을 볼 필요 뭐가 있어 지금. 이 세 개만 만족하면 되잖아. 맞지? 간다. 판별식 구해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짝수근의 공식 봤나요? 요거 4분의 dc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 정확하게. 자 정리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 하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4 빼기 4 없어져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사실 요 2차 부등식도 중학교 때 배우는데 우리 뒤에 또 단원에 있습니다. 2차 부등식. 자, a-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쌤이 큰 작죠. 작은 근보다는 작거나 같고 큰 근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1번을 통해서 나온 범위입니다.
자, 2번. 좀 어려워. 그치? 범위가 여러 개 나오는 것부터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막 싫을 거야. 그치만 찬찬히. 15분 해가면서. 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분의 b 얼마예요? 2a-2죠? 0보다 커야 돼요. a가 2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세 번째, 두근의 곱 누구야? a 플러스 4죠? 가 0보다 커야 된다. a는 뭐보다 커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 아니 선생님, 그래서 답이 뭐냐고요? 답은 이 셋의 어떤 범위? 공통 범위. 오케이? 자, 가볼게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던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1번 범위. 2번 범위 갑니다. a가 2보다 커야 돼요. 2번 범위. 3번 범위. a가 마사보다 커야 돼요. 자, 어디가 최종 답이야?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 어디요? 여기죠. 따라서 a가 얼마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가볼게요. 아, 요 3번. 여러분 3번 문제 여러분들 잠깐 한번 풀어볼까? 풀어볼까요? 어렵진 않은데. 해볼게요, 여러분. 시간 살짝 줄게. 풀어봐. 선생님 문제 쓸 동안만 풀어봐봐. 맞출 친구들 있을까? 풀면 풀었다고 해주세요. 자, 가볼까? 아니, 두 근이 부호가 반대면 곱만 확인하세요 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얘는 그 앞에 다른 말이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인데 절대값이 같다는 건 하나가 7이면 다른 하나는 마7. 하나가 5면 다른 하나는 뭐란 얘기야? 마5. 하나가 3이면 다른 하나는 뭐? 마3. 자, 이 숫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3, 마3, 5, 마5, 7, 마7. 그렇지! 둘을 더한 아이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두 분의 합 누구죠? 2a 플러스 1.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a가 콕 정해져요. 마이너스 2분의 1.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곱을 음수로 만들겠죠. 괜찮아? 자, 그 다음 문제 잘 읽어야지. 그럼 이제 이 a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양수인 근을 말해라. 넣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는 0 되는 거 아니야? 자, 인수분해합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은 0. 자, x값이 얼마요? 3하고 마3 넣었는데 양수인 근 3. 맞아요? 자, 둘이 더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지. 호! 맞았어요? 맞춘 사람 우리도 이거 국대 세레머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자, 아니 공부도 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나는 좀 그랬던 것 같아. 막 그냥 맨날 뭐 인강 보고 인강으로 이렇게 보면 선생님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죠? 일방적으로 듣고 문제 계속 풀고 특히나 우리 고3 수험생들은 거의 하루 종일 매일매일 이런 시간들을 이제 300일은 아마 깨졌죠. 그죠? 200일 넘게를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재미없고 지치고 그렇습니까? 이게 좀 스스로 좀 재미 찾을 수 있는 요소들 첨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은 약간 혼잣말 되게 많이 했던 약간 도라이인가? 약간 이렇게 공부할 때 일부러 독서실 막 조용한 데서 안 하고요. 약간 이제 방에서 하면 나 혼자 막 나한테 말해. 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분의 절대값이 같대잖아.
주댕.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더하면 0이지. 그럼 2a 플러스 1이 0이지. 그럼 a는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 약간 요렇게 말하면서. 요거 어떤 과목 할 때가 되게 도움되냐면 탐구. 사탐 공부나 막 과탐 공부할 때, 막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막 스스로 나한테 말하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 줄 알아? 첫 번째는 말하면서 하면 약간 효과가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근데 이제 말하면서 하려면 독서실 같은 데는 안 되겠지. 집에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독서실 같은 데서 집중이 안 되면 집으로 가는 거야. 가서 그날 해야 될 부분을 이제 막 문제를 풀면서도 말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보는 것만 이용을 하는 거잖아. 시각만 이렇게. 근데 내가 말을 하면 일단 말을 한번 하죠. 그 다음 이 말하는 소리가 내 귀로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 감각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다. 굉장히 효과적이죠, 공부할 때. 왜 그래서도 보면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친구들 보면 막 방에다가 막 유리창에다가 막 이렇게 자기가 필기하면서 막 설명하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약간 그런 효과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말을 하면서 내 귀로 들어오면 약간 좀 여러 감각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에서 이렇게 소리 내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 반찬이 달라져. 고기 반찬 나온다. 왜? 맨날 내 엄마들 막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깐 핸드폰 만졌는데 항상 보면 엄마 아빠 그때 들어오잖아. 그치? 그래서 막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고3인데 야 그 쇼츠 보면은 멍청이 된다고 했니 안 했니? 막 그럼 이제 우리 또 어때? 지금까지 공부하다 잠깐 본 건데 지금까지 공부했다고 그러면 야 그럼 내가 너 그 쇼츠 볼 때만 들어온다는 거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가 그걸 오랫동안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럼 이제 막 난 열심히 하려고 막 계획 잡았는데 막 이게 되면서 그지? 안 해 이씨 막. 그럼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지 뭐. 그 순간에도 디데이는 가고 있잖아요. 똑깍 이렇게 왔으니까. 근데 집에서 소리를 막 내서 공부를 해봐. 그럼 밖에서 부모님이 쇼츠를 보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구나. 우리 새끼 오늘 고기 반찬 좀 해줘야 되겠다. 반찬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꽤 괜찮은 정보 같아. 한번 해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쇼츠를 보면 혼난다고요. 그죠? 야 쉬는 시간에도 차라리 잠을 자라. 이렇게. 야 그거 보면 머리 나빠진다고. 차라리 눈을 붙이고 잠을 자. 이런. 근데 주댕나잇을 보면 혼나지 않을 수 있다. 엄마 쇼츠 보죠. 엄마 나 수학생님 라이브 보는 건데 나 지금 수학 공부하는데 자, 여러 가지 팁 알려드렸어요. 여러 가지 팁 알려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5번 가볼게요. 아까 우리 그 선생님 슬쩍 채팅창을 봤더니, 그러니까요, 이게 막 언급이 나왔더라고요. 공부한 기억이 막 나는 거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근해 분리라 그래서, 여러분 봐. 4번, 5번 문제를 보면, 두 근이 1보다 큰 위치에 있대. 마이너스 1이 두 근 사이에 있대. 이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근의 부호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근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근의 위치를 지정해 줬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거는 우리가 두 근의 합이나 양수음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1보다 크면 두 근이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지. 근데 그냥 양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하나가 더 있다고. 1보다 어떤 양수여야 돼? 큰 양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뭔가 판별식이나 합, 곱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맞죠? 그럼 뭘 살펴봐야 되느냐? 자, 외워. 이렇게 근의 위치, 1보다 크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세 가지를 알아보시는데요. 판대경 이렇게 오셔요. 판대경 판 뭘 것 같아? 판 뭘 것 같아요? 그쵸? 1보다 크다 그래도 실근은 실근이니까요. 뭐? 그렇지. 판별식. 판별식. 대 뭘까? 그렇지. 대칭주.
그 다음 경계값. 이렇게 세 가지를 조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정리해 두시면 혹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 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 그때 주택라잇에서 들었던 그 내용이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수능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한 번쯤은 수능까지 만나볼 수 있다. 그때 주택라잇을 떠올릴 수 있고 주택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자,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는 0에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럼 그림을 한번 대충 그려봐. 두 실근이 물론 같은 실근일 수도 있는데 근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근이 있잖아요. 근데 두 실근이 뭐보다 크다고요? 그렇지, 1보다 크다고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걸 기준으로 살펴보자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그냥 두 실근이기 때문에 역시 4분의 D씩 쓰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죠. 그죠?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A-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 큰 작다.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판별식만 살펴보면 그냥 두 실근일 때지 1보다 클 때라는 특수 상황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뭘 확인해야 되겠다. 두 근이 다 1보다 크려면 이 대표적인 대칭축이 왜냐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대표적인 이 대칭축이 합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 봐봐.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면 합은 양수지만 그쵸? 이게 1보다 크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판별식만 가지거나 합만 가지고는. 그러니 좀 더 디테일하게 이쪽에 있으면 안 되니까 누굴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다. 대칭축을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대칭축 뭐가 돼요 이거? x-a제곱 샬라잖아요. 우리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면 샬라? x가 a죠 a. 두 번째 대칭축이 x는 a인데 축이 반드시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어때? 1보다 커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세 번째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1, 2, 3번을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조건으로 이 상황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돼. 예외가 있으면 안 돼. 예외가 있으면 이게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이야. 맞죠? 이렇게만 가지면요, 여러분. 이렇게만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좋아. 대칭축은 1보다 크다. 두 실근 있다. 근데 만약에 1이 여기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 어때? 축은 1보다 오른쪽에 있지만 얘네들 다 양수일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0보다. 이렇게 돼버리면 두 실근이기도 하지만 대칭축도 1보다 크지만 근이 둘 다 1보다 안 클 수도 있다고. 뭘 확인해야 되느냐? 1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되잖아. 경계값이죠.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A 플러스 1. 커야 돼요. A가 뭐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완전 빼박이지. 생각해봐. 두 실근인데 대칭축이 1보다 큰데 두 실근인데 대칭축은 1보다 크니까 얘보다 안쪽에 있는데 1을 넣었을 때 양수라고 무조건 두 근이 1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공통범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공통범위 구하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0보다 작거나 같고 수직선 그려봐.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고 마일보다 크고 공통범위 A가 얼마? 3보다 크거나 같다. 가 정답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니까 내신에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애들 막 등호 안 써갖고 막 등호 써야 될 때 안 쓰고 안 써도 될 때 쓰고 무지하게 틀립니다. 조심해서 정확하게. 수학은 내가 그러잖아. 수학은 정확한 학문이야. 비슷한 거 안 돼. 뭉뚱그려서 비슷하게 생겼으면 아니 수학은 정확해야 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맞죠? 공식을 정확하게.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판대경 값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5번 문제 가볼게요.
2차 방정식. 이쪽을 지웁시다. 2차 방정식. 후!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7은 0이에요.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그랬거든. 그림을 그려봐. 이거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이렇게.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 이 그림이죠. 아, 이게 근이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근이야.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두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같으면 이게 사이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축은 몰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축은 확인할 수 없네 얘는. 그치? 대신 경계값이 두근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확실하지. 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두근 사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공통범위 구해봤자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근이 두근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2차 방정식에서 사이에 있다 하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선생님 요거를 fx라고 살짝 놓으면 f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떠면 돼요? 작기만 하면 돼요. 너무 좋죠? 이거 조금 안 해도 되잖아, 수식사. 자, 갑니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7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작아져야 된다고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자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됩니다. 인수분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 0보다 커야 돼요. 큰 작 마이너스 4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a 값의 범위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a가 2보다 크다가 정답 되겠습니다. 됐어요? 끝.